자,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수능 특강 문학, 그죠? 예, 고전시가 제6강. 교재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58페이지, 그죠? 예, 바로 송순의 면왕정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순의 면왕정가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이나 혹은 2학년 때, 그죠? 예, 배웠던 작품 정도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의고사에 또 자주 출제됐던 작품이기도 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죠? 예, 이번에 EBS 교재 실려 있으니까 요거 우리 완벽하게 여러분들 걸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은 뭐 딴 것보다도 송순의 면왕정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송순이라는 인물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죠? 예, 바로 조선시대 때의 유명한 문인이었다. 그 정도 여러분들 파악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면왕정이라고 하니까 보세요. 무슨 정 하게 되면은 대부분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 정자를 이야기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송순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죠? 예, 벼슬살이를 하다가 이제 흔히 말하는 벼슬을 그만두고 이제 낙향을 하죠. 그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지금 우리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있죠. 그죠? 예, 그 광주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가게 되면은 뭐 한 2, 30분 거리라고 얘기할까요? 그죠? 담양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담양이 바로 이 송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향을 해서 자신의 고향인 담양에다가 정자를 하나 짓는데 그 정자 이름을 뭐로 짓더라? 그래, 면왕정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면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다, 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러러보다. 됐습니까? 예, 우리와 뭐 뒤에 보면은 문제도 그게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송순 선생이 면왕정을 자신의 호로 삼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왕정 송순 선생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예.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작품은 바로 면왕정과 그다음에 면왕정 주변에 보여지는 경치, 또 그 경치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4계절을 나누어서 서술되어 있는 작품이다. 그리고 문학성은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다라고 하는 거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58페이지의 제일 첫 번째 일구부터 시작합니다. 자, 무등산이라고 해놨습니다. 무등산이라 한다면은 뭐 우리가 전라도의 가장 대표적인 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광주에 있는 산. 그죠? 예. 요즘은 우리가 무등산 수박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맛을 아직 못 봤습니다만은 굉장히 맛있다고 하네요. 그죠? 예. 다시 갑니다. 그래서 무등산의 한 줄기가 동쪽으로 된다고요? 뻗어 있어서. 그럼 동쪽이니까 우리 지도로 따진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동해 바다 쪽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동쪽으로 뻗어 있어서 거기에서 멀리 떼쳐 나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해서 잘 돼 있어요. 떨쳐져서 나와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무등산의 한 줄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떨쳐져 나와서. 그죠? 예. 자, 제월봉이 되었거늘. 제월봉 일단은 그 동남이 깡 맞춰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월봉이 되었거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 무등산에, 그죠? 예, 무등산에, 뭐 한다고요? 그래, 한 줄기가, 그죠? 예, 줄기가 떨어져 나와서, 자, 뭐가 되었다고요? 아, 제월봉이라고 하는 봉우리, 그죠? 예, 제월봉이 되었거늘. 자, 넓은 들판에 무슨 짐작하느라, 자, 무슨 짐작하다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그죠? 예, 일곱 굽이 한데 모아서, 그죠? 문득문득 버려놓은 듯 하더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무슨 짐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체 누가 된다고요? 그렇지. 제월봉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보세요. 그래서 제월봉이 되었거늘 그 넓은 들판에서 그죠? 예, 무슨 짐작을 하느라고 그죠? 누가요? 제월봉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가 하나의 짐작을 하는데 그죠? 예, 뭐 이때 짐작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정도로 해봐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일단 수사법 이야기해 보세요. 의인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다시요. 그래서 무슨 짐작을 하느라고 자, 뭐 했느냐? 일곱 구비를 한데 모아서, 그죠? 예, 문득문득, 이때 문득문득이라고 했지만, 다른 판본에 보면 우뚝우뚝하게, 그래, 그렇게 해석해서도 관계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곱 구비를 한데 모아서 문득문득 우뚝우뚝하게 뭐 한다고요? 벌려놓은 듯 하더라, 듯 하더라, 깡, 맞춰놓고요. 뭐라고요? 비유적 표현이더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얘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뭐 한다고요? 일곱 굽이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예. 일곱 굽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한데 모아서 그렇게 우뚝우뚝이 벌려놓은 듯. 또 거기에 자 가운데 굽이는 가운데 굽이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그죠? 예. 그럼 뭘 얘기하는 거겠어? 아무래도 가운데 굽이 이 정도 안 되겠느냐. 그죠? 예. 이 가운데 굽이는 또 가만히 살펴보세요. 밑줄 볼까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이란 건 뭐야? 깊은 잠이 아니라 일단 얕게 자는 잠을 선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선잠을 이제 막 깨어서 마치 머리를 어떤다고 얹혔으니 하는데, 야, 진짜 어떤다고 드래곤이 머리를 다 대하고, 이렇게 올려놓은 건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예. 자,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비유적 방법이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용이, 그죠? 예. 선잠을 어떤다고요? 딱 깨어서. 그죠? 예. 자, 이어서 뭐 했더라는 거야? 머리를, 그죠? 예, 머리를 여기다 탁 올려놓은 것 같더라. 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얹었으니, 됐니? 예. 거기에 다시요, 너럭바위 위에. 그럼 너럭바위라는 건 평평한 바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 너럭바위 위에다가 다시 송주, 소나무와 대나무를 헤쳐놓고, 자, 거기에다가 다시 뭘 얹었다고요? 정자를 얹었으니, 정자 따지면 깡약촌이 결합니다. 그럼 왜 되겠네? 자, 여기에 또 다시 뭐가 있다고요? 아하, 너럭바위가 있는데, 그죠? 예. 그 너럭바위에다가 뭐를 얹혔다고요? 아, 정자를 하나 탄다고 탁 얹혀놨더라. 됐습니까? 그럼 물어보자. 이 정자가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겠어? 아, 그렇지. 바로 면왕정 정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정자가, 면왕정의 정자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지금까지 뭔 이야기를 했는데 살펴보니까 바로 이 면왕정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어떤다고 설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리고 가만 살펴보니까 자, 제월봉은 제월봉인데 그냥 제월봉이라고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그죠? 예. 저 무등산의 한 줄기가 된다고 떼쳐 나와서. 맞죠? 예. 그리고는 이제 제월봉이 되었는데 그 제월봉이 무슨 짐작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곱 구비를 한데 모아가지고 우뚝우뚝 그렇게 벌려놓은 듯이 서 있었어.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 마치 어떤다고 한 마리 용이 이제 선잠에 깨어가지고 머리를 다 얹혀놓은 듯하고 다시 그 앞에 너럭바위, 넓은 바위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무엇을 올려놨다는 거야. 정자 하나를 세워두었더라. 그것의 이름이 뭐가 된다고요? 면왕정. 이렇게 되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면왕정을 얹었는데, 자, 요소 또 다시 밑줄 쫙 주는 거랍니다. 구름을 탄 청아기, 그죠? 예, 구름을 탄 청아기. 천리를 가려고, 그죠? 예, 두 날개를 벌려놓은 듯 하더라, 듯 하더라, 깡.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래 되지 않겠느냐, 그죠? 예, 청학이라 그랬으니까 제가 이제 파란색 좀 써볼게요, 그죠? 예, 자,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예. 자, 요게 뭐라는 거야? 학이더라라는 거야. 그죠? 예. 학같이 느껴지니? 에이, 잘 모르겠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요거 잠깐 볼게요. 여기 정자의 지붕을 내가 잠깐만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 펼쳐져 있구나라는 거죠. 자, 요래 보니까 딱 뭐의 모습이라는 거야? 학의 모습이더라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방금 전에 이 표현은 실제로 청학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면왕정 정자의 지붕을 어디에다가 빗대 놓은 것이라고요? 청학에다가 빗대 놓은 것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우리 기하죠?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옆으로 촥촥 해가지고 마치 어떤다고 날개를 촥 붙여놓은 듯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됐나요? 예. 자, 그럼 이 부분은 결국은 면왕정이라는 정자 자체에 대해서 뭐다? 모습을 비유해 놓은 표현이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맞나요? 오케이. 그래 다시요. 구름탄 청하기 천리를 가려고 두 날개를 탁 펼쳐놓은 듯 하더라. 자, 끝까지 해서 톡톡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톡톡 끊어놓게 되면은 자, 거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자, 이 글에서 서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죠? 예. 그러면서 서사에서는 결국 뭘 설명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니까 저 앞에서 뭐 설명했었지? 제월봉.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뭘 설명했었지? 면왕정.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제월봉과, 그죠? 그죠? 예. 무엇을요? 면왕정의, 그죠? 예. 모습을 읊혀 놓은 것이 그 부분까지더라. 됐습니까? 예. 이제 뭐 했어? 그래. 작품을 처음으로 이제 이끌어냈어. 그렇지. 펼쳐냈어.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리는 말한다고요? 서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그냥 갑니다. 옥천산, 그 다음에 용천산에 내린 물 일단 보니까 쳐놓기 바랍니다. 자, 이제 화자는 뭘 보고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옥천산과 그 다음에 용천산에서 뭐가요? 물이 어떤다고 하나 탁 흘러내더라. 됐습니까? 예.
이제 물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런데 이 물이, 그죠? 정자 앞에 넓은 들판에, 그죠? 예. 오롤이란 것은 실올의 한 올 한 올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죠? 예. 우리 흔히 말하는 실핏줄 같다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롤이 한 올 한 올 뭐 한다고요? 펼친 듯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죠? 비유적 표현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용천산 됐습니까? 옹천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그죠? 시를 어떻게 한다고? 한 올 어떻게 한다고요? 요렇게 뭐 한다고요? 펼쳐 놓은 듯 하더라.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또 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나요? 오케이, 계속합니다. 그래서 정자 앞에 넓은 들판에 한 올 시롤하게 펼친 듯이 또 넓거든 길지 말든지. 자, 무슨 말이냐? 넓거든 길지 말지.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넓으면서도 뭐 하다는 얘기입니까? 길더라. 그러니까 야, 넓거든 어떻게 한다고? 길지나 말지. 왜 또 길어?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넓으면서도 뭐 하다라는 거야? 길고. 또 보세요. 야, 푸르거든 희지는 말지. 라는 것은 또 뭐야? 푸르면서 또 뭐 하다라는 거야? 히드라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히드라니까 너무 갑자기 생각나네. 그쵸? 이됩니까? 그럼 미안하고요. 자, 다시 말한다면은 넓고도 됐습니까? 넓고도 뭐 한다고요? 길고. 푸르고도 또 뭐 한다고요? 히드라 됐습니까? 예. 자,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아, 대꾸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예. 그 다음, 푸르다, 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감각적 이미지면은 시각적 이미지도 나타나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넓고, 길고, 푸르고, 히다. 다 뭐의 모습을 이야기한 거죠? 바로 이 물의 모습을 나타낸다고요? 드러낸 것이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나? 오케이. 거기에다가 또 보세요. 쌍용이 한 마리가 아니라 쌍용, 두 마리의 용이 서로 탄다고 뒤트는 하도록 깡쳐놓고요. 또 긴 비단을 만다고요. 쫙 펼쳐놓은 하도록 깡 펼쳐놓고요. 됐습니까? 예. 자, 뭐라는 거야? 그 물이, 그죠? 예. 한 마리가 아니라 쌍용이 탄다 서로 탄다고요. 이렇게 뒤트는 듯하고 또 비단을 탄다 쫙 펼쳐놓은 듯하고. 됐습니까? 예. 거기에 어디로 가느라고 무슨 일이 바빠서 됐나? 지금 우리는 뭘 가지고 읽고 있는 거지? 물을 가지고 읽고 있는 거잖아. 근데 물이 어떤다고요? 막 흘러내리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야, 너 뭐 그리 바빠? 너 도대체 어디로 가는데?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무엇이 바쁘다, 그다음 어디로 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나? 역시 뭐가 들어가 있다고? 의인법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어디로 가느려 하고, 그다음 또 무슨 일이 바빠서 그렇게 내닫는 듯 막 내달리는 듯 또 어떻게 한다고요? 막 따르는 듯 막 누구를 막 쫓아가는 듯 됐습니까? 예. 거기에다 밤낮으로 그렇게 흐르는 듯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한 거다고? 물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됐니? 예. 자, 그래서 그것까지는 1차적으로, 그죠? 용천산, 옥천산 흘러내린 뭐라고요? 물의 모습인데, 문제는 이 물은 어디에서 바라본 모습이더라고? 그렇지. 면왕정에서 바라본 어떤다고요? 모습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예. 면왕정에서, 그죠? 예. 면왕정에서, 그죠? 예. 바라본, 됐니? 예. 무엇을요? 모습을 읊어놓은 거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대상으로서 먼저 뭐를 잡고 들어갔다고요? 그래, 물이라고 하는 것을 잡고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오케이. 계속 갑니다. 거기에 또 물가에 모래밭 했더니 깡 쳐놓고요. 그죠? 예. 모래밭은 눈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같이 했더니 깡 쳐놓고요. 펼쳐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화자의 시선은 다시 어디로 가는 거야? 물에서 물가에 뭘로 갔더라고요? 아, 모래밭으로 간다고요. 시선이 이동됐고, 그리고 화자는 이제 시적 대상을 뭘로 바꿨어? 모래밭으로 바꿨더라. 그죠? 예. 그래서 모래밭은 뭐같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아우, 눈. 이때 눈이란 건 이 아이의 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SNOW, 스노우의 눈을 이야기하죠. 그죠? 예. 희다. 그 다음에 어떤다고요? 쫙 깔려져 있더라.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물가에 모래밭은 눈같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다시 어지러운 기러기 다시 내뭐 쳐놓기 바랍니다. 그죠? 예. 다시 화자는 이제 어디로 갔다고요? 모래밭에서 다시 또 뭘로 갔다고요? 그렇지. 기러기로 탄다고요? 넘어갔네. 됐습니까? 예. 됐니? 예. 화자에 뭐라고요? 시선 이동이더라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나? 예. 그래서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라고 했는데 어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하다, 애정 행각을 버리다 이렇게 우리 해석해 주면 돼요.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래서 다시 갑니다. 무엇을 어르누라고 다시 한다면 사랑하느라고 그죠? 예. 요즘 말 한다면 뭐 짝짓기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무엇을 그렇게 사랑하느라고 짝짓기 하느라고 자 어떻게 하는데 앉았다 앞에 가로 딱 열고요. 그죠? 앉았다가 날았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자, 다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기러기의 모습이더라. 됐니? 예. 그러면서 갈대꽃을 사이에 두고 울면서 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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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뭐 한다고요? 따라가더라. 꾸이 꾸이 꾹꾹 꾸이 이렇게 따라간다라는 거죠. 됐니? 예. 자, 뭐 하는 모습이라고요? 기러기 짝짓기 하는 모습이다. 됐니? 오케이. 그래서 그거까지 갈로 딱 따로 놓으시게 되면은 결국은 무엇을 기러기가 서로 어루는, 다시 한다면 사랑하는 모습을 그렇게 제시한 거다라는 거죠. 이해되겠니? 예. 그리고 이제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기러기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 정적이니 동적이니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전부 다 움직임을 다 나타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동적인 이미지로서 아주 어떤다고요? 생동감이 넘치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됐니? 예. 됐죠? 예. 그래서 기록이 봐보세요. 앉았다가 날았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열거 되겠죠, 그죠? 예. 갈대꽃을 사이에 두고 울면서 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 그렇게 울면서 만다고요. 따르는가. 됐나요? 예, 됐죠? 자, 거기에 또 갑니다. 이제 넓은 길의 저 바깥이요, 그죠? 긴 하늘 아래. 자, 두르고 또 꽂아 놓은 것은 자, 네모처럼 교랍니다. 아예 동간 줄을까요? 산 다시 어떠네. 깡 맞춰놓고요. 산인가 병풍인가. 자, 이제 어디 간다고요? 시선은 이래 돼 있잖아요. 봐봐요. 예. 자, 넓은 길 됐나요? 예, 바깥이요. 또 긴 하늘 아래 두르고 또 꽂아 놓은 것은 됐습니까? 예. 산인가 만다고요? 병풍인가. 그럼 병풍은 뭐 되겠어? 이 산에 대한 비유적 모습 아니겠어? 그래서 빙 뚫어져 있다. 뭐처럼요? 병풍처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화자는 다시 이제 뭐에 대해서 읊고 있다고요? 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읊고 있더라.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예. 그래서 산인가 병풍인가 또 한 폭의 그림인가 아닌가. 그죠? 예. 그럼 무슨 얘기하는 거지?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서 바라본 모습이라고요? 그렇지. 멸항정에서 바라본 풍경에 해당되는 것이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래서 병풍과도 같아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뭐 같아요? 그림과도 같아요. 되죠. 됐니? 예.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높은 듯, 낮은 듯. 다시 한다면 높은 듯, 또 낮은 듯. 됐습니까? 예. 또 끊어지는 듯, 다시 한다고 이어지는 듯. 됐습니까? 예. 됐나요? 그게 바로 뭐야? 멸항정 앞에서 바라본 산의 풍경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들 주위에 나가셔가지고 한번 저 멀리 어떤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전부 다 뭐가 보여? 산이 보여. 됐습니까? 예. 근데 그 산이 어떻다고? 마치 병풍 같아. 그러면서 여기 말한 것처럼 어떤 것은 높은 듯하고 어떤 것은 낮은 듯하고 그러면서 끊어진 것 같은데 다시 어떤 또 산부분이 또 이어져 있고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계속합니다. 그래서 끊어져 또 이어지는 또 숨건이 또 어떻게 한다고 숨어. 다시 한다면 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다가 어떻게 한다고 다시 또 보여. 됐습니까? 예. 그래서 보이거니 또 가거니 또 가는 것처럼 보여. 또 머무는 것처럼 보여. 그렇게 어지러운 가운데 됐습니까? 뭐가요? 바로 이 산의 모습이 됐나요? 예. 그렇게 지각각의 어떤 모습을 다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어지러운 가운데 다시 이른 난 양하여, 다시 이른 난 척하여, 다시 유명한 척하여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래서 하늘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더라. 누가요? 산이 됐습니까? 예. 그럼 수학법 이야기해봐. 의인법 이래 되겠죠. 됐나? 예. 지가 마치 뭐 한다고요? 이른 난 척하여, 유명한 척하여. 그죠? 예. 그래서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됐습니까? 예. 자, 뭐 한다고요? 하나가 우뚝 한다고 서 있더라. 됐습니까? 우뚝 서 있더라. 됐니? 예. 됐죠? 오케이. 그래서 우뚝 서 있는데, 그죠? 뭐를 이뤘다고요? 수월산에 한다고요? 머리를 이루더라.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떤다고요? 추월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이 우투가 섰는 것이 추월산의 머리를 따니까 아마 봉우리 모습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추월산의 머리, 다시 한번 봉우리를 이루고 다시 용기산, 봉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 뭡니까? 여러 산들의 모습을 열거해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7번째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산, 봉선산, 불대산, 어등산, 그 다음에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다시 어떤다고요? 그래, 벌려져 있으니. 자, 이것이 각각의 뭐라고요? 다 산 이름이더라. 이래 보면 되지 않겠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다고 허공에 탁 벌려져 있으니 멀고 가까운 푸른 절벽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그죠? 푸른 나왔으니까 또 감각적 이미지 이야기해봐. 그렇지, 시각적 이미지. 그죠? 예. 그런 푸른 절벽에 머문 것도 또 어떻다고? 많기도 많구나. 그죠? 예. 그럼 다시 한다면 얘들이 또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 푸른 절벽을 또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나? 예.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면왕정에서 바라본, 그죠? 예, 저 산들의 모습을 제시한 것이더라. 라고 할 수 있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까지 톡톡 끊어주기 바랍니다. 톡톡 끊어주게 되면은, 자, 여기까지가 뭐가 된다고요? 그렇지. 본사 됐습니까? 예, 이제 본론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됐습니까? 그럼 물어보자. 뭐를 읽고 있는데?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바로 면왕장 앞에서 보이는 무엇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모래밭, 또 뭐에서? 기러기. 됐습니까? 예. 또 뭐라고요? 산에 대해서. 됐나요? 예, 읊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나요? 예. 그래서 크게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면왕정에서, 그죠? 예, 바라본, 됐나요? 예, 어떠한 아름다운, 그죠? 예, 자연의 모습을 그렇게 읊어놓은 곳이구나. 이해됐나요? 그렇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물, 그죠? 그 다음 뭐라고요? 모래밭, 그죠? 예. 그 다음 뭐라고요? 기러기, 됐습니까? 또 뭐라고요? 산, 이래 되겠죠? 그죠? 예. 됐나요? 예. 자, 그게 이제 본사 첫 번째 이야기더라.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갑니다. 보세요. 다음. 자, 흰 구름 다시 엿돈에 깡 쳐놓고요. 뿌연연하 다시 엿돈에 깡 쳐놓고요. 연이라고 하는 것은 안개, 그 다음에 뭐 연기, 이렇게 봐도 되고요. 하라고 하는 것은 노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될까? 그래, 연기 노을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 안개 노을, 됐나? 그래 봐주자. 그래서 흰 구름, 그 다음 뿌연, 안개와 노을, 그 다음 푸른 것은 살람 다시 이리 엿돈에 깡 쳐놓고요. 살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지랑이, 됐습니까? 하늘하늘 하는 것. 됐나요? 예. 그래서 살람이더라. 그럼 이제 화자는 다시 이제 뭘 보고 있다라는 거야? 결국은 다시 갑시다. 예. 자, 일단은 뭔다고 하얀 구름.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부연, 연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이 어린 그 연하 아니야. 그죠? 예. 뭘 얘기한다고요? 안개, 노을. 거기에다가 푸른 것은 뭐 한다고요? 살람, 다시는 산아지랑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됐니? 오케이, 계속합니다. 살람이라. 그래서 수많은 바위 골짜기를 자기 집으로 삼아두고, 누가요? 얘들이요. 됐습니까? 군사법도 이야기해봐. 의법이라고 할 수 있겠잖아. 그러니까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자기 집으로 탄다고요? 삼아두고. 자, 어땠나? 들어왔다가, 그죠? 예, 다시 탄다고 나가고,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탄다고 나가고, 이러더라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나면서 들면서, 아양도 떠는구나. 됐습니까? 난 잡아봐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흰구름, 난 잡아. 그래, 들어왔다가, 난 잡아.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어우씨, 미안합니다. 부끄럽네요. 저 발리네요. 그죠? 예. 미안합니다. 오케이. 그래, 이렇게 만다고요. 아양을 떨더라.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요. 아양을 떤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야?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잖아. 또 사법 얘기해봐. 의임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아양을 떠는거나, 그러면서 오르거니, 자, 고속 다시 갈로 딱 열고요. 오르거니, 내리거니. 자, 물어보자.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또 누굴 얘기하는 거야? 얘들이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얘들이 올라갔다가 다시 탄다고요. 내려왔다가, 그죠? 오르거니, 내려가거니.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래서 하늘로 또 탄다고요. 하늘로. 그렇게 또 떠나가니. 이렇게 되잖아요. 됐습니까? 예. 다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얘들의 모습이야. 흰구름, 뿌연연하,
푸른 산람 됐습니까? 떠나가니 또 거기에다가 광야로 됐습니까? 예, 또 탄다고 떠나가니 됐니? 예, 얘들의 모습이에요. 예, 그래 광야로 건너가니 또 재밌다. 푸르렀다가 붉었다가 옅었다가 짙었다가 뭐예요? 소위 구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눈을 촥 껴 붉었다가 됐습니까? 예. 또 아침 낙엽이 어떤다고요? 또 풀렸다가 하였다가 또 어떤다고요? 시커먼 구름이었다가 또 어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가 됐습니까? 예. 그런 어떤 여러 됐나요? 예, 여러 뭐의 모습을 본다고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래서 다시 갑니다. 예. 그래서 푸르렀다가 붉었다가 옅었다가 짙었다가 거기에 석양 다시 한다면은 붉은 노을이죠. 됐습니까? 예, 빅뱅의 붉은 노을이다. 됐니? 예, 이문세 분대로 붉은 노을 꼰대. 됐나요? 그래서 빅뱅의 붉은 노을처럼 그렇게 어떻게 석양과 섞여서 가랑비마저 탄다고요? 보슬보슬 뿌리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거기까지 갈로 딱 더 놓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예. 그럼 어디서부터냐라고 한다면 그 앞에 오르거니 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가랑비마저 뿌리더라라고 했다. 됐니? 예. 자, 이 질문 됐습니까? 자, 가랑비, 새우비 나오게 되면 계절적으로 어느 계절일까요? 그렇지, 봄입니다. 됐나요? 또 산에 피는 아지랑이 어느 계절일까요? 봄.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죠? 구름, 연화, 산람의 모습을, 그죠? 아주 생동감 있게 다채롭게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더라. 라고 하지만 결국은 어느 계절 이야기한다고? 봄이라고 하는 계절. 있습니까? 예. 그래서 면왕정 앞에 봄의 계절을 어떤다고요? 노래한 것이다. 그죠? 봄의 아름다운 모습을 제시한 거다라고 하죠. 그죠? 예. 봄의 모습을 한 것이다. 제시한 것이더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조금만 더 가보자. 됐니? 예. 자, 그러면서 그렇게 가마를 급히 타고 됐습니까? 예. 또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그렇게 하는 때에 됐습니까? 예. 자, 녹양 뭐가 된다고요? 푸른 버드나무 됐습니까? 예. 푸른 나무 위에서 우는 깨꼬리 깨끌 됐습니까? 예. 뭔다고요? 교태를 못 이겨 하는구나. 아양을 떠는구나. 그죠? 예. 됐나요? 다시 갑니다. 화자가 가마를 급히 타고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할 때에. 그죠? 예. 저 위에 푸른 버드나무에 무엇이요? 깨꼬리가 됐습니까? 깨꼬리 됐습니까? 예. 하면서 그렇게 아양을 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나무와 풀이 우거져서 녹음 달도는 깡 해쳐놓기 바랍니다. 녹음은 푸른 그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푸르른 그늘이 진 때가 과연 어느 계절이냐? 어느 계절이라고? 여름이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이제 봄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어디로 와야 되겠니? 그렇지. 여름 계절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제시한 것이더라. 라고 봐줘야 되겠죠. 됐나? 예. 그래서 다시요. 녹음이 짙어질 때의 길다란 난간에서, 그죠? 예. 이 난간이라는 건 어느 난간이겠어? 그렇지. 면왕정 정자의 난간이겠지. 그 난간에서 긴 졸음 옆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고통스러움입니까? 아니죠. 뭔가 여유가 있는 느낌이죠. 잘 잤다.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긴 졸음을 내어 편히 물 위에 서늘한 바람은, 시원한 바람은, 그죠? 예. 그칠 줄을 모르는 것인가? 그죠? 쟤는 그칠 줄을 모르는 것인가? 라는 건 그친다, 그치지 않는다. 그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뭐가 불어온다라는 거야? 서늘한 바람이 탄다고요? 불어오더라. 그래서 화자는 덥다라는 거, 시원하다라는 거야. 시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죠? 오케이. 거기까지 톡 끊어놓게 되면은 어느 계절 이야기한다고요? 여름의 모습이다. 자, 그럼 이제 봄, 여름. 자, 봄, 여름 나오게 되면 이제 뭐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니? 그죠? 오케이. 칭찬가? 예. 된설이 달잖아. 깡! 맞춰놓기 바랍니다.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설이 어느 계절이라고요? 겨울 아닙니다. 가을입니다. 됐습니까? 가을입니다. 다시요. 설이가 내렸다. 겨울입니까? 아니에요. 가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예. 다시요. 그래서 서리가 이제 거친 후에 됐습니까? 아침에 서리가 잠시 내렸다가 그죠? 예, 이제 어떤다고 해가 뜨게 되면 싹 어떤다 이슬처럼 사라져.
그 서리가 거친 후에 와우 산빛이 금수로 다 밑줄 쫙 쳐니까 납니다. 산빛이 금수 다시 한다면 비단을 수놓은 같더라. 자 멀리 가는 거야. 가을날에 그죠? 예, 뭐가 들었다고요? 아하 단풍이든 됐나요? 예, 단풍이든 그런 어떤 산의 모습을 어떤다고요? 제시한 것이더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됐나요? 예. 자 다시 갑니다. 산빛이 어떤다고 금수로구나. 거기에 황혼 달도나 깡 약촌을 기반합니다. 자, 황혼이라는 것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누런 구름이야.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 구름 가운데 흰 구름 본 적 있죠? 먹구름, 검은 구름 본 적 있죠? 그죠? 누런 구름 본 적 있습니까? 오, 누런 구름 본 적 없죠. 그죠? 예. 그럼 이때 누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 표현인데 잘 익혀두세요. 예. 자, 우리가 가을날에, 그죠? 예, 논을 한번 잘 봐봐요. 그죠? 예, 벼들이 어떤다고요? 누렇게 익어서, 거기에다가 바람이 살랑살랑 불게 되면 어떤다고요? 벼들이 살랑살랑 하면서 마치 어떤다고요? 물결이 있는 듯이 춤을 추는 듯이 그렇게 흔들흔들거리잖아. 그죠? 오케이. 자, 그게 이제 바로 뭐라고요? 그래, 누런 구름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가을날에, 그죠? 예, 벼들 혹은 곡식들이 어떤다고요? 누렇게 익어가지고, 그죠? 예, 흔들흔들거리는 것을 우리가 황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예. 자, 그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일반적으로 황혼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됐니? 그런데, 자, 여러분들 혹시 이 작품 본 적 있나 모르겠습니다. 박일로 선생의 선상탄이라고 하는 작품 됐습니까? 예. 그 박일로 선생의, 그죠? 예, 박일로 선생의 선상탄이라고 하는 작품에도 보게 되면, 됐니? 예, 선상탄이라고 하는 작품에도 보게 되면은, 됐나요? 예. 자, 사방 원근에 황혼이 끼쳤거늘 이라고도 해요. 됐습니까? 예. 됐니? 예. 다시 말한다면 어떤다고요? 자, 눈을 팍 뜨고 어떤다고요? 대마도를 쫙 쳐다보는데, 사방이 뭐라고요? 황혼이 어떤다고 아주까지 끼쳐져 있더라. 그럼 이때 황혼은 소위 말해서 누런 들판? 헤이, 바다에서? 아니잖아요. 이때 황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기운을 이야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옛날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기마병, 그 다음에 보병들 막 달려오잖아. 그죠? 예. 그럼 멀리서 바라봐봐. 흙먼지 뻘뻘뻘 일어난단 말이야. 그것이 마치 누런 구름처럼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황혼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그죠? 예. 뭘 의미한다고요? 그래. 바로 곡식이 어떤 누렇게 익어서, 그죠? 흔들흔들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는 뭔다고? 전쟁의 기운을 나타내기도 해. 그런데 이 작품 속에서만, 다시 한다 그러면 이 선상탄에서만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죠? 다른 작품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선상탄의 황혼만 전쟁의 기운이다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여서는 아닙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갑니다. 자, 황혼은 다시 한다면 누런 구름은 또 어찌 만경에 펼쳐지는 만경이나 만이랑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 한다면 파도처럼 어떤다 이랑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럼 끊임없이 어떤 쫙 펼쳐져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라남도에 그죠? 예, 담양이라는 곳에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면항정에서 밖에 풍경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넓은 평야들이 쫙 펼쳐져 있어. 그것이 어떤 가을날, 그죠? 누런 곡식들, 벼들이 어떤다고요? 바람에 넘실넘실거리는 모습은 마치 어떤다고요? 바다 물결이 어떤다고요? 넘실넘실거리는 모습하고 동일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오케이. 계속 갑니다. 자, 그래서 어부의 필이 다시 밑줄 쫙 됐습니까? 예, 삥 이래 되겠죠, 그죠? 예, 흥에 겨워서 흥을 이기지 못해서 달을 따라 부는구나. 됐습니까? 예, 감각적 이야기해 보세요. 청각적 이미지. 그럼 이때 피리가 그죠? 달을 따라서 분다. 삐릴리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뭘 드러내겠어요? 그렇지. 바로 가을날의 그 흥취를 어떤다고요? 바로 드러낸 것이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나? 예. 그래서 거기까지 톡톡 꺼내주시게 되면은 어느 계절 이야기한다고요? 가을날의 흥취를 드러낸 것이다. 가을날 면항정 앞의 풍경을 제시한 것이더라.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갑니다. 예. 초목이, 다시 한다면 초목의 잎사귀가 다 진 후에, 떨어진 후에, 그죠? 강산이, 온 세상이, 자연이 어떤다고 묻혔더라. 자, 이때 자연이 묻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하는 거가, 그죠? 예. 그래. 눈에 묻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니? 예. 그래서 하늘에서 탄다고요. 눈이 내려가지고 온 산야를 다 덮어버렸어. 됐습니까? 예. 그게 이제 온 강산이 묻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물어보자. 계절적 배경으로 어느 계절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겨울이라는 걸 짐작하셔야 돼요. 됐니? 예. 그래서 초목 잎사귀가 다 떨어진 후에, 그죠? 저 자연 세상이 어떻다고요? 눈에 다 묻혔거늘 조물주가 헌사하여, 헌사롭다. 뭐라 했습니까? 야단스럽다. 근데 이때 야단스럽다라는 것은 부정으로 보는 것 절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 원래 야단스럽다라는 것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움직인다. 바쁘게 움직인다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어떤다고요? 우리가 분잡스럽다.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예, 너무 어떤다고요? 나대다. 뭐 이렇게 많이 해석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원래는 어떤다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것도 하려고 하고 이것도 하려고 이것도 하려고 이것도 하려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야단스럽다라고 하는 거야. 이건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원래는요. 오케이. 그래서 조물주가 야단스러워서 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 묻혀있는 이 자연 강산을 뭘로? 아하, 빙설, 다시 한번 얼음과 눈으로 다 꾸며내. 됐습니까? 예, 됐니? 예. 다시 하면은 크리스마스에 뭐 한다고요? 숨에서 장식을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이 조물주가 뭐 한다고요? 얼음과 눈으로 또 꾸며내더라. 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렇게 꾸며내니 경궁의 요대화 됐습니까? 예. 경자는 옥경자고요. 그죠? 예. 그럼 옥으로 된 궁궐과 됐습니까? 그다음에 요대할 때 요자도 옥 요자입니다. 옥 됐습니까? 예. 그냥 옥으로 된 누각 됐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세상의 어떤 소위 건물, 궁궐과 그다음에 누각은 아닌 거죠. 그죠? 예. 바로 소위 말해서 이상적인 공간에서의 어떤 궁궐, 누각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 정도로 아름답다는 거죠. 옥으로 만든 궁궐, 옥으로 만든 누각 그것과 또 옥회은산, 다시 옥으로 된 바다와 같고, 됐습니까? 은으로 만든 산과 같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바다는 진짜 눈앞에 펼쳐진 바다야? 아니죠. 담양에서 바라보는데 그 어디 바다가 보여? 뭐에 대한 비유예요? 그렇지. 바로 눈 내린 이 산야를 됐습니까? 예, 옥으로 된 바다라고 비유한 겁니다. 됐니? 예. 그래서 다시 갑시다. 그래서 조물주가, 그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얼음과 눈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자연을 막 꾸며내. 됐습니까? 예. 그랬더니, 옥으로 된 궁궐, 옥으로 된 누각, 옥으로 된 바다, 은으로 된 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눈 아래에 어떻게 벌려져 있구나, 펼쳐져 있구나, 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예. 됐어요. 예. 그래서 천지 뭘로 바꿀 수 있다? 이 세상. 이 세상이 풍성하여 뭘로 풍성한 거야? 아름다운 경치로 풍성해서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아름다운 경치로 풍성해서 가는 곳마다 성경이로구나. 어우, 빼어난 절경이구나. 빼어난 경치로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울철의 풍경도 한번 봐봐요. 그죠? 예,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 됐니? 오케이. 자, 그럼 거기까지 톡톡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거기까지는 다시 어느 계절 이야기한 거라고요? 겨울을 이야기한 것이더라. 그래서 겨울에, 그죠? 예, 면왕정 앞에서 바라본 자연의 모습을 이야기한 거다. 할 수 있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거기서 다시요. 예. 자, 앞에서 우리 본사 1까지 했죠. 그죠? 예.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되겠다? 아, 본사의 2가 되겠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본사 2의 핵심 내용은 뭐라고 잡아주면 되겠니? 그렇죠. 바로 면왕정 주변에, 그죠? 예. 면왕정에서 바라본, 혹은 면왕정 주변에,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예. 사계절의 어떤, 그래. 풍경을 담아 놓은 것이더라. 이렇게 정의될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거기 이제 마지막 갑니다. 보세요. 예. 인간 세상을 떠나와도, 그죠? 인간 세상을 떠나왔다. 뭐야? 속세를 떠나왔다. 하자 뭐 했다? 벼슬을 그만뒀다. 그죠? 그래서 인간 세상을 떠나와도 내 몸이 쉴 틈이 없다. 한가할 겨를이 없다. 됐습니까? 뭐하는 거야? 바쁘다. 그러면은 인간 세상에 남은 일을 여기 와가지고 지금 한다고 바쁜 거야? 다시 한다면 퇴근해 와가지고 집에 와서 그 잡무를 한다는 이야기야? 아니죠. 됐습니까? 예. 그럼 여기서 한가할 겨를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다음 나오는 거잖아요. 봐봐요. 이것도 보려 하고, 이것이라는 건 뭐야? 자연의 한 경치. 또 저것도 한다고 들으려 하고, 리스닝 하려 하고, 저것은 또 뭐야? 자연의 한 경치. 됐습니까? 예. 또 바람도, 바람 닫도는 깡쳐놓고요. 바람 뭐라고요? 한자로 풍. 그래서 바람도 내가 쏘이려 하고, 달도, 달 닫도는 깡 약쳐놓고요. 그죠? 달은 한자는 뭐라 그래? 월. 됐나? 그럼 저 앞에 바람을 풍, 달을 가지고 월, 두 개 합쳐봐. 풍월. 풍월은 또 다시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었지?
자연의 말로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다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이하려 하고, 즉, 자연을 어떻다고요? 만끽하려고. 됐습니까? 예. 하고. 또 밤은 또 언제 죽고, 또 밤도 어떻게 한다고요? 떨어진 밤 주스러 가야 되고, 또 고기는 또 언제 낚을 것인가? 됐습니까? 예. 저, 뭐랬어요? 우리 고전시가에서 고기 잡는 것은 자연을 즐기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부라고 하는 존재들이, 그죠? 예, 생계를 위해서 잡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자연을 즐기는, 됐나요? 예, 흔히 말하는 자연을 즐기는 사람으로서의 어부라고 이야기했잖아. 됐습니까? 예. 그래서 고기는 또 언제 낚을 거? 거기다가 너무 바빠. 소위 말해서 문을 어탄다고 닫을 시간도 없어. 살인문을 누가 닫을 것이며, 또 떨어진 고추는 누가 또 쓸 것인가? 고추 쓸 데 없어. 그렇지 없어. 그 정도는 뭐 하다라는 거야? 바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자연을 즐기느라고 뭐 하다는 얘기지? 바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또 갑니다. 보세요. 아침 시간도 모자라. 됐습니까? 아침에도 탄다고요? 또 봐야 돼. 됐니? 예. 그리고 저녁이라고 실을 쏘냐, 다시 밑줄 자. 여기서는 실을 쏘냐라기보다는 남음이 있겠느냐. 이렇게 해석해 주면 더 낫겠죠. 그래서 아침에도 탄다고요? 바쁜데, 부족한데, 그죠? 예. 저녁이라고 탄다 남음이 있겠어? 다시 한다면 그 싫은 것이 있겠어? 없어. 바빠 죽겠어. 또 갑니다. 오늘도 부족한데, 그죠? 예, 내일이라고 또 뭐 한가할 겨를이 있겠어? 아니야. 내일도 바빠 죽을 거야. 그럼 결국은 뭐 하자는 거야? 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인간 세상을 떠나와도 한가할 겨를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뭐 하기 위해서? 자연을 즐긴다고요. 됐습니까? 예. 그 정도로 바빠라는 거죠. 됐니? 그러면은 그 안에는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저 앞에다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줄까요? 그죠? 예. 자, 여기다 좀 정리할게요. 마지막. 됐습니까? 예. 바로 이 면왕정에서, 그죠? 예. 즉, 자연 속에서, 그죠? 예. 뭐 한다고요? 즐기는, 됐습니까? 예. 그러한 화자의 모습이 지시돼 있다. 근데 그냥 즐겨주지 않아. 어때? 매우 바빠요.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아주 바빠요. 라고 하는 거. 이게 됐니? 예. 자, 그러면서 다시 갑니다. 이 산에도 앉아보고, 또 저 산에도 걸어보니, 그래, 번거로운 마음에도, 그죠? 예. 그래서 번거롭기 그지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번거로운 마음에도 버릴 일이 전혀 없다. 버리고 싶은 게 있어? 없어. 한편으로는 번거롭기도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니 그거 좀 버려. 아니야, 이거 못 버리겠어. 버릴 마음 전혀 없다. 다 해보고 싶고, 다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화자는 전체적으로, 그죠? 예. 이것에서 뭘 느끼고 있어? 아, 만족감을 느끼고 있더라. 그래. 번거로운 마음이지만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나 이거 굉장히 만족해. 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예. 싫은 내색 있어? 없어요. 됐습니까? 슬퍼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외로울 때 있어요? 없어요. 됐습니까? 예. 계속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구절 밑줄놓고 별표 쳐놓고 합니다. 쉴 사이도 없는데, 됐습니까? 쉴 사이도 없는데. 자, 오는 길을 알리랴. 자, 보세요. 예. 요거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화자는 바빠서 쉴 사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쉴 사이도 없는데, 오는 길, 어디로 오는 길? 이곳으로 오는 길. 됐습니까? 예. 알리겠느냐? 누구에게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겠는가? 라는 것은 알린다는 거, 알리지 못한다는 거야. 그렇지. 알리지 못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어쩌면 욕심 유행이, 흐흐흐, 뭐, 그래 됩니까? 예, 그것보다는, 그죠? 내가 지금 이 자연을 즐기느라고 너무나 바빠서, 그죠? 쉴 사이도 없는데, 언제 내가 그렇게 소식을 전하겠어? 그죠? 다시 말한다면, 여기 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겠어?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됐죠? 오케이. 자, 거기에 다시요. 다만 지팡이가 다 무뎌가는구나. 그죠? 예. 그럼 지팡이가 무뎌간다는 건 따라간다라는 거야. 이 정도로 길었던 것이 자꾸 집어가니까 조금씩 몽당연필처럼 그렇게 줄어가더라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은 자꾸 바닥을 찍고, 그죠? 돌아다니니까. 결국은 얘가 된다고요. 딸른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만큼 많이 어떤다고 자연을 돌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즐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예. 자, 거기에, 그래, 이거 빠지면 되겠니? 안 되죠? 술이 익었으니, 술을 딸 때는 깡 갖춰놓기 바랍니다. 술이 익었으니, 자, 벗이야, 없을 소냐? 라는 것은 벗이 있다, 없다? 벗 있어. 그죠? My friends, 내 곁에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벗들하고 뭐 할 건데요? 봤더니만은, 보세요. 부르며, 뭐 한다고요? 노래를 부르며. 됐습니까? 랄랄랄랄라. 타이며라는 것은 악기를 만다고 켜며,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혀이며, 그렇지. 켜이며, 다시 한다면은, 뭐, 검은고 연주나 가중과 연주라든가, 됐습니까? 예, 현악기를 튼다고 켜며.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이하면 흔들며, 됐습니까? 요즘 뭐 흔드는 건 탬버린 정도 되겠니? 예, 예, 이러죠. 딩딩딩딩, 됐습니까? 딩딩딩딩, 그죠? 예, 이런 겁니다. 뭐예요? 신나게 즐기는 모습이잖아요. 됐나? 예. 자, 그렇게 어떤다. 이하며, 그죠? 온갖 소리로 취흥을 어떤다고요? 재촉하니. 술 취한 흥을 재촉하니. 그죠? 예. 근심이라, 근심 다시라, 세모깡. 여쳐놓고요. 근심이라고 있을 것이며, 시름이라고, 시름 다시 세모깡. 여쳐놓고요. 붙었으랴. 자, 역시 서리적 표현이죠. 그죠? 예. 자, 이렇게 노는데. 여러분 노래방 가서 놀잖아요. 그죠? 야, 됐습니까? 딩딩딩딩딩딩, 딩딩딩딩, 그죠? 흔들린들, 됐습니까? 예. 자, 그런데 거기에 근심과 시름이 붙어 있겠어? 남아 있겠어? 그렇죠? 없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근심이라고 있을 것이며 시름이라고 붙었겠느냐? 없어. 서리적 표현입니다. 예. 거기 이제 술도 많이 먹나 봐. 그죠? 술 취한 사람 알아? 누웠다가, 아이고, 어지러워라. 그죠? 앉았다가, 굽혔다가, 또 젖혔다가. 됐습니까? 여러 가지 행동 모습이겠죠? 예. 읊었다가, 흐흐, 바람 불었다가. 그죠? 그렇게 마음 놓고 그렇게 노니. 됐습니까? 예. 뭐 하는 거예요? 벗들과 함께. 그죠? 예. 그렇게 즐기는 모습이잖아요. 취흥에, 그죠? 예. 즐기는 어떤 화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됐나요? 그렇게 마음 놓고 노니, 천지도, 이 세상도 넓고, 그죠? 예. 세월도 또 뭐하다고요? 미쳤더랍니다. 한가하구나. 됐습니까? 예. 자,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화자의 생각이죠. 됐나요? 예. 세상이 넓고, 그 다음에 삶이 한가하구나. 뭐예요? 나름대로 삶에 있어서 여유를 드러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 60페이지 갑니다. 보세요. 예. 그래서 태평성대 달도나 깡 쳐놓고요. 내가 몰랐는데, 그죠? 예. 뭐 했어? 듣기만 들었어. 그죠? 예. 한번 살아본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몰랐는데, 이때 달도나 깡 쳐놓고, 이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얘기하는가? in now, 지금. 지금이 바로 그때로구나.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건 뭘 가리키는 거야? 태평성대. 그럼 화자는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뭘로 보고 있다는 거야? 태평성대. 좋구나. 라고 보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럼 뭐가 묻어나 있어?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이 묻어나 있더라. 라고 볼 수 있겠죠. 됐나요? 오케이. 또 갑니다. 그죠? 예. Who is 신선? 됐습니까? 예. What is 신선? 신선 뭐야? 신선 누구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신선이 어떠한가 몰랐는데, 허허이, 미쳐보자. 이 몸이 그러구나. 이 몸이 그러다. 미출자. 그만 시원하면 내가 바로 뭐라는 거야? 쉔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신선 야채 미안합니다. 그거 아니고요. 신선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또 신선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에 대한 만족감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됐나요? 예. 그래서 강산과 강산달도는 깡 쳐놓고요.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지? 자연의 말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풍월 다시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지? 자연의 말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강산과 풍월을 저 자연을 거느리고 내 100년 my 100 years 됐습니까? 뭐예요? 내 평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내 평생을 다 누린다면 자, 여기서 또 밑줄놓고 별표처럼 기본합니다. 악양루 위에 됐나요? 200, 이태백이 살아온다 한들 됐습니까? 호탕한, 호방한 그런 마음이야. 회포라는 건 마음, 정서 됐습니까? 예. 그래서 호탕한 하는 그런 마음이야. 이보다 다시 내보다 더하겠느냐? 다시 이것보다 더하겠느냐? 라는 것은 더하다는 거 더하지 못하다는 거야. 더하지 못해. 그럼 다시 말한다면 악양루 위에서 놀던 이태백이 됐습니까?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죠? 예. 지금 이 호탕한 이 마음을 됐나요? 이태백은 못 느껴. 됐습니까? 또 그가 느낀 호탕한 마음 이거하고 비교하자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뭐가 더 낫다라는 거야? 지금 화자가 느끼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200은 어떤 존재가 되는데 화자의 호탕한 정회, 호탕한 그런 어떤 마음 그것을 탄다고요.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끌어들어온 비교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이태백을 실제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죠? 예. 이태백의 마음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이태백을 존경한다라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여기서 이태백은 그가 가지고 있는 호탕한 마음보다 지금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호탕한 마음이 뭐하다라는 거지? 더 크다. 그래서 200도 그가 가지고 있는 호탕한 마음은 여기보다 못해.
그래서 비교의 대상으로 나온 겁니다. 됐니? 예. 그거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잡아주세요. 됐죠? 예. 마지막입니다. 이 몸이 이러함도, 어이구야. 그래서 다시 이 몸이 이렇게 지내는 것도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또 술 마시면서 흥겹게 그래서 태평세월에서 이렇게 이렇게 호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다 누구의 뜻이라고요? 미션가랍니다. 역군은 이셨다. 또한 임금의 은혜로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뭘로 끝났어?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끝났더라 라고 하시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내용이 좀 많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됐습니까? 예.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물어보자. 그래. 결사로 보자. 됐습니까? 결사. 이제 뭐 했다고요? 마무리 지은 겁니다. 됐나요? 결사다. 됐니? 예. 그래서, 호탕한, 됐나요? 예. 호탕한, 됐나요? 예. 그런 어떤 정혜와, 그죠? 예. 그 다음에 임금의, 그죠? 은혜에 대한, 됐나요? 뭘 두고 있더라고요? 감사함을 드러낸 것이 마지막 부분이다라는 거죠. 이해되겠나요? 예. 오랜만에 칠판을 가득 써봤네요. 그죠? 예.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 됐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60페이지 됐습니까? 예,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윗글을 영상으로, 자, 영상으로 제작한다. 다시 밑줄 쫙 써놓고요. 이 위에서 떠올린 생각이다. 그죠? 윗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거. 자, 다시 보세요. 영상으로 찍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윗글에 있는 내용 가지고 찍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1차적으로 그거야. 됐습니까? 예. 그럼 윗글에 없는 내용 가지고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딴 거 없이 선지 1번 봐봐요. 기억. 화자가 면왕정을 떠나서, 미쳤까요? 면왕정을 떠나서 무등산의 사계절 풍경을 감상한다. 화자가 면왕정을 떠나서 무등산 가가지고 무등산의 사계절 하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예. 화자가, 그죠? 예. 오히려 지금 여기 있는 면왕정은, 그죠? 무등산의 한 줄기가 떨어져 나온 제월봉. 됐습니까? 거기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지, 화자는 지금 무등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예. 그러면서 면왕정 앞에 펼쳐진 어떤다고요? 사계절의 자연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더라. 이렇게 봐줘야 되겠죠. 됐니? 선지 1번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고전 시간은 늘려가지만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의 문제.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A라고 했는데 A는 뭐야? 구름탄 청학이더라. 됐습니까? 예. 그럼 구름탄 청학은 실제로 어떻다고요? 학의 모습을 본 거야? 아니죠. 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바로 면왕정이 정자의 지붕의 모습을 됐습니까? 예. 바로 뭘로 빗대놓은 거야? 그렇지. 바로 청학의 날갯짓의 모습에다가 빗대놓은 거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선지 5번 보시게 되면 A는 화자가 바라보는 사물의 외형적인 특징을 만다고 비유한 것이더라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앞에 나와 있는 가운데서 B 부분이 있죠. 됐습니까? 예. 바로 녹양에 우는 꾀꼬리. 그래. 그 꾀꼬리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죠? 꾀꼬리 다시 내면 깡! 쳐놓은 거예요. 그죠? 별표 쳐놓은 교랍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죠? 예, 우리 표현상의 특징에서 화자나 대상을 비유한 표현, 그 다음에 감정이입의 대상, 객관적 상관물, 그 다음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시키는 표현 나오게 되면은 잡아달라. 근데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어 나갈 때 이것이 감정이입이다, 아니다, 객관적 상관물이다, 아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바로 찾아낼 수는 없어. 그죠? 예.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감정이입이나 객관적 상관물 나오게 되면은 뭐 한다 그랬습니까? 출제자가 얘기해 준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지.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해놨지만 이 부분은 어떤다고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정이입이라고 생각했겠니? 몰랐겠죠.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자, 선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B는, 꾀꼬리는 풍경을 바라보는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대상이다. 뭘로 본다는 얘기입니까? 감정이입이 대상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이 감정이입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다라는 거야. 됐니? 예.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봐봐요. 지금 이 꾀꼬리도, 그죠? 푸른 버드나무 위에서 뭐 하느라는 거야? 이 모습을 즐긴다고, 그죠? 아양을 떨더라. 됐니? 그럼 다시요. 이 작품 속에서, 그죠? 예. 봄날의 어떤 경치를, 됐나요? 즐기는 화자의 모습 한번 이야기해봐. 그죠? 아, 다 얘기했네요. 그래서 봄날의 경치를 또 즐기고 있는 사람이 누구 있잖아요? 누구였습니까? 화자잖아요. 그럼 화자는 누구하고 똑같아? 그렇죠. 꾀꼬리하고 똑같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아, 이 꾀꼬리는 화자의 정서와 일치되는 대상이니까 뭘로 볼 수 있겠더라? 그렇지.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볼 수 있겠더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객관의 상관물과 감정이입의 대상은 어떻게든가 나오면은 반드시 시험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면항정과 공부할 때 이때 꾀꼬리는 뭘로 잡아줘야 한다고요? 그렇죠.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잡아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그렇다 그러면 2번 문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갑니다. 자, 가와 보기를 비교. 가와 보기 비교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감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됐나요? 예. 자, 비교 문제입니다. 그럼 비교 문제라면은 우리는 보통 가와 보기 내용을 다 읽고 쳐들어가잖아. 그죠? 근데 그렇지 말고 어떻게 하자 그랬었지? A와 B를 가지고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혹은 가와 나를 비교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두 개를 다 가지고 들어가니? 아니죠. 한 개를 가지고 접근하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보기 내용은 안 읽었습니다만 뭐는 확인할 수 있었죠? 가의 내용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가의 내용 다시 한번 쭉 봐봐요. 됐습니까? 예. 자, 어디 됐느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됐니? 예. 저 앞에 된설이 거친 후에,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그죠? 예. 된설이 거친 후에 산빛이 금수로구나. 그죠? 예. 누런 구름은 또 어찌 만일항에 그렇게 펼쳐져 있는가. 어부의 피리도 흥을 이기지 못해서 달을 따라 부는구나. 초목이 다진 후에, 그죠? 온 세상이, 그죠? 묻혀있거늘. 조물주가 야단스러워서 얼음과 눈으로 꾸며내니, 오그로된 궁궐과 오그로된 누각이, 오그로된 바다와 은으로된 산이, 어디에? 내 눈앞에 쫙 펼쳐져 있구나. 이 부분이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 선지를 가는데, 그죠? 예. 자, 어디 가느냐 하게 되면 선지 5번 바라가 보겠습니다. 보세요. 가에는, 자, 한번 볼까요? 시간적 배경과 청각적 이미지를 연관지었더라. 자, 일단은 청각적 이미지 하니까 뭐 나옵니까? 그렇지. 다른 거 아니라 바로 피리 소리 나오잖아요. 됐습니까? 어부의 피리. 그 다음에 시간적 배경, 뭐 달을 따라 부는 거니까 밤도 되겠지만, 그 앞에 된설하면 계절적 배경으로서 가을.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빙설로 꾸며내니 하니까 겨울. 그거 다 시간적 배경 되잖아요. 그죠? 그 시간적 배경. 그럼 청각적 이미지, 피리 소리. 그것을 연관지어서, 미줄까요? 화자가 자신을 찾은 대상들과 함께 풍경을 즐기는 모습이다. 잠깐만. 여기 지금 화자를 찾아온 인물들 있습니까? 됐나요? 자신을 찾아온 그런 대상들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예. 오히려 미안합니다만, 그 밑에 어떤 내용이 있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죠? 예. 쉴 사이가 없는데, 그죠? 오는 길을 전하랴라고 했잖아요. 다시요. 이거 전한다는 거 전하지 못한다고 그랬어. 전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쉴 사이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곳으로 오는 길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맞나요? 네, 그래 봐야 되죠. 그죠? 예. 자, 그래 본다라고 한다면 선지 5번 내용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틀렸다라는 걸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을 찾은 대상들과 함께 풍경을 즐긴다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 이해됐나? 예. 뭐의 문제예요? 해석의 문제잖아요.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선지 5번. 그냥 간단하게 본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제 4번 문제. 역시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A에서 E를 감상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작품에 대한 감상 내용이지 않습니까? 됐나요? 예. 자, 그것도 적절하지 않은 거 했는데 자, 딴 거 없어. 일단은 보기 속에서 뭐가 나왔다. 작품에 대한 설명의 내용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그래 보고 싶지 않아요가 아니라 무조건 그렇게 봐달라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예. 됐나요? 그래. 지금 보기에도 보게 되면은 제 첫 번째 줄 한번 봐봐요. 면왕정이라는 정자를 지었는데 면왕정에서 그죠? 예. 면은 밑줄까요? 아래를 굽어보다. 그 다음에 앙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소면서 위를 우러러 보다. 됐습니까? 또는 어떻게 한다고요? 되돌아보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준 겁니다. 됐니?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줄, 면왕정가는, 됐나요? 면과 앙의 시선으로 바라본 면왕정 주변의 풍경을 노래하고 있더라. 그래서 주변 풍경을 바라보는 면과 앙의 시선은, 다시 말한다 그러면 굽어보는 것과 우러러 보는 것의 시선은 면왕정을 기준으로 구별이 된다. 한편 면과 앙은 시간적 개념과도 관련지어서 설명할 수 있더라. 그래서 화자는 됐습니까? 예, 자연을 즐기며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자신의 삶을 과거 인물들의 삶과 또 비교를 하고 있더라. 누가 나왔습니까? 이태백 대표적인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과거는 현재를 기준으로 되돌아본다는 점에서는 다시 말한 거야. 앙의 시선. 현재는 지금 자신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므로 면의 시선. 그래서 과거는 앙, 현재는 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됐니? 예. 자, 그러면 딴 것보다도 우리 미안합니다만 선지 4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볼게요. D는 이래놨죠.
바람을 쐬고 달을 맞으며 밤을 죽고 고기를 낚는 생활로 버릴 일이 전혀 없이 그렇게 바쁘게 하루를 보내는 화자의 모습은 물어봅시다. 이거 과거의 화자의 모습이에요? 현재 화자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현재 화자의 모습이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다음 선지 보세요. 앙의 시선에서 자신의 삶을 살펴보는 거야? 아니잖아요. 자, 우리 보기 내용의 밑에 세 번째 줄 보시게 되면 과거는 현재를 기준으로 되돌아본다는 점에서 앙의 시선이지만 현재는 지금 자신의 삶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뭐라 했습니까? 면의 시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건 앙의 시선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면의 시선이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지금 현재 자신의 삶이 어떻다는 거야? 이 정도로 바빠요.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럼 이건 앙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면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더라. 됐습니까? 예. 역시 뭐의 문제예요? 해석의 문제이고. 그리고 작품을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기에 제시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연결시켜서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예. 자, 명한 작품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만으로는 여러분들이 그죠? 예,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만들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한테 추가적으로 제시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쭉 한번 풀어보셔서 면항정 작품을 완전히 여러분 걸로 소화시켜 놓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예, 좋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